아무 꾸밈 없이 순수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심각하게 삶을 살아가는 어른들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놀이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함께 노는 대상을 자신과 구분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같이 동화되어야 놀이에 빠져들어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경계를 두거나 이해타산을 따지면 재미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길을 나설 때 즉흥적으로 가야 할 길을 정했고 제자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며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방법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문자에 갇혀있는 딱딱한 교리도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오직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즐기는 공동체 놀이를 통해 틀에 갇혀 있지 않은 영적인 자유의 즐거움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틀 속에 갇혀 심각해지고 인생을 놀이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삶의 굴레에 얽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삶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집착하는 무언가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주입된 역할과 책임,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소유에 대한 갈망이 자신을 틀에 가두고 더욱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려 해도 이미 습관처럼 굳어버린 에고에 비교하고 집착하는 마음은 관성처럼 작용하기에 다시 삶의 굴레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목표로 하고 얻은 성취가 잠시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다시 행복에 대한 갈증이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웃고 즐기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른이 되어 온데간데 없고 행복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 더욱 소유욕은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작은 소소함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곁에 있는 행복은 보이지 않고 멀리 바라보기만 합니다. 결국 행복을 얻지 못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원망하거나 자신을 자책하며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즐거워야 에너지가 생기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직접 선택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에고라는 자아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며 홀가분한 기분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놀이입니다. 그런데 지구라는 별에서 역할 놀이를 하러 왔다가 에고의 배역에 진지하고 심각하게 몰입하여 빠져들면서 결국 놀이는 즐거움이 아닌 괴로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부정적 에너지 주파수에 머물며 결국 힘든 상황극을 또 끌어당기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을 따지면서 살아가지만 감정이 어떻게 자신에게 손익을 가져다 주는지는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생각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의 감정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즐거움은 즐거움을 낳고 괴로움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결국
삶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감정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으로 여기는 에고의 특성상 이해타산을 따지는 습성과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업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지만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에고가 그 말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과 다른 것을 감싸 안고 포용하는 만큼 확장된 자아가 존재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주어진 역할놀이를 통해 다른 면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아의 확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놀이의 본질을 잊은 채 자신의 이익과 손실을 따지면서 놀이는 고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놀이는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든다면 이미 놀이가 아닌 것입니다. 공자는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탓하며 저항하지 말고 남에 대해 알아채지 못한 다름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확장된 자아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공자는 학문을 놀이로서 받아들이는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때 자아 주체성이 드러나고 비로소 대상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로서 배우는 것만이 학문은 아닙니다. 관계를 통한 경험에서 배우는 것 또한 학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이러한 역할놀이를 통해 배워나가는 영적인 학업 성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를 하다 보면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로 인한 아픔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상처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면서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과 감정이 늘어날수록 삶은 더욱 고통스럽게 변화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고 놀이로서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즐거운 감정으로 인한 밝고 긍정적인 일들이 끌어당겨져 실현될 것입니다. 심각한 역할놀이에 빠져 불안과 불신으로 잔뜩 웅크리고 주변을 경계하면 세상은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곳으로 인생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벼이 하고 놀이로서 다가갈수록 좁았던 시야가 넓게 열리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나날이 주어지는 경험들을 놀이로서 받아들일수록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